반갑습니다. 이름은 김기정입니다. 네. 46년 1월 29일입니다.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습니다. 예, 큰아들은 여기 한국에서 신한은행에 대학 졸업하고 네, 신한은행에 다니다가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주 이민을 갔어요. 네, 여기서 결혼식은 이제 제가 해주고 이제 그 와이프하고 둘이만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아들만 둘 낳습니다. 큰아들, 제 손자가 올해 거기서는 가을에 대학을 들어간대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사는데, 예. 아들만 둘이네. 네, 아들만 둘입니다. 남편분은? 사별입니다. 언제? 예, 70년대 말쯤에 애기들은 1살, 7살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하면 눈물이 나서 못하겠어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20대 초반에 군청에서 내무과 타이피스트로 4년을 근무하고, 그다음에 이제 60년대 말에 텔렉스 오퍼레이터 라이센스, 예, 텔렉스 오퍼레이터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직장회를 이제 다녔습니다. 근데 동일 방직의 텔렉스 오퍼레이터로 예, 한 3년인가 뭐 근무한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중앙전신국 전보 치는데 공무원으로 그때는 이제 4급이었습니다. 군대 가신 분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로 들어갔는데 동일방직으로 가게 된 거는 우리 공무원 월급은 그때 10,000원이 조금 모자랐었어요. 안 됐었는데 동일방직에서는 개인 회사니까 무역회사니까 30,000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근무를 하다 보니까 36,000원인가까지 받았는데 그 금액은 우리 언니가 있는데 언니 형부가 연세대 나오셔갖고 한양 주택에를 예, 들어가셨는데 그때 이제 대학 졸업생이시니까 받는 월급이 그 정도였습니다. 30,000원대요. 70년대 초에요. 그렇게 있다가 거기서 이제 월급을 더 준다고 누가 소개를 해서 외국인 회사 고리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최초로 아마 지을 때일 거예요. 거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와서 기술 전수를 우리나라 한전 직원들이 이제 실제로 건설은 하시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웨스팅하우스 외국인들이 이제 몇 분이 나와 계셨는데 이제 텔렉스가 이제 제가 자격증이 있으니까 예,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웨스팅하우스 소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엔지니어 되는 미국인이 이제 사무실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비서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공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사를 하는 바람에 아버지는 유교나고 나서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랑 이제 몇 년을 사시다가 이제 집이랑 이런 재산을 오빠가 정리를 해갖고 서울로 와서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양평이 고향인데 양평 초등학교를 그래서 초등학교밖에 못 다녔습니다. 말씀 많이 들어보면 초등학교 나오시고서 현 직장에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고 직장에 이렇게 옮겨 다니신 거 보면은 네. 굉장히 머리가 청명하신 것 같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공무원 월급하고 사기업식 월급하고 차이가 많이 났죠. 네네. 한 3배 차이는 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청명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배움에 대한 생각은 거쳐버리지 않고 역시. 네, 그래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가지고 이제 외국인 하고도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참
영어를 전혀 못하잖아요. ABCD도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이 돼서 이제 딕셔너리가 그전에 좀 컸어요. 두껍고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맨날 이렇게 그 단어 읽고 그거 이제 한글로 해석돼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공부를 이제 몇 년을 하다가 80년대 그 중간쯤인가 이제 그 고등고시를 검정고시요. 네. 그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과정이에요? 시작을 한 게 고등학교 과정? 중고등학교요. 제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네. 목표를 가지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직장 생활하고 88년도가 되니까 우리나라 그 사회 그 비즈니스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왜냐하면은 팩스가 88년도에 생겨가지고 88 올림픽도 하고 그러면서 텔렉스가 이제 그 사양으로 이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 집에 있으면서 이제 한식 조리사, 예, 그것도 이제 가서 몇 달 다녀가지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88년도 지나서 이제 직장일을 안 나가고 88년도 지나서 직장일을 안 나갔는데 그 전에는 그 인도 대사관에 인도 대사관에 그 텔렉스 오퍼레이터 겸 그 속기사로도 취직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면접 보는 데서 2등으로 이제 뽑혔어요. 근데 1등이 서울 시내 컨티넨탈 호텔에 근로다가 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2등이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거기에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 대사관에 들어가니까 여자 대사님이 인도 대사님이 계셨어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에서 최초로 그 인도 대사가 여자분이신 게 최초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상에 남는 거는 이제 한번 이제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손이 너무너무 고우시더라고요. 여자분이시니까. 그 이제 식사하시는 거를 보면은 이제 아침에 바나나 무슨 이런 과일 정도로 드시고 그런데요. 이렇게 건강 관리 하시느라고 몸 관리랑. 그래서 아무튼 손을 만져봤는데 진짜 그렇게 부드러웠어요. 애기 손같이. 이제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남자 대사님으로 이제 이렇게 여자 대사님이 귀국하시고 남자 대사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서울대학교 그 전에 우리 다닐 때 왜 저는 안 다녔지만은 모자 왜 까만 모자 쓰고 여기 이렇게 까만 거 여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딱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대사님, 남자 대사님이. 그 체격도 이렇게 조그마하신 편이고 이렇게 얼굴도 그렇게 딱 학생같이 생기고 그랬는데 저를 보고 하루는 부르시더니 거기 이제 대사 비서가 또 따로 계세요. 그러는데 저를 부르신다 그래서 갔더니 매일같이 이 신문 한국 신문을 갖고 들어와서 이거를 영어로다가 좀 읽어달래요. 근데 제가 네, 저를 보고 영어로다가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력이 그게 되나요? 영어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매일 10시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상무관이 있었어요. 그 커머셜 상무관이요. 이제 인도 분이신데 그분의 부인이 이제 여기서 같이 살다가 부인이 이제 인도로다가 출장을 가셨는데 이제 은근히 내가 이제 여자니까는 한번 이제 찝쩍거려 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순순히 이제 거기 호응을 안 해주니까 이제 괜히 트집을 잡는 식으로 저한테 그냥 이제 자기 방으로 오라고 불러가지고서는
뭐 공적인 업무를 시켰는데 제가 안 했거나 잘못했으면은 뭐 그래도 제가 듣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와이프 얘기하면서 그 저 얘기를 하면서 뭐 그 이제 영어도 잘은 못하지만 아무튼 뭐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어떻게 좀 손이라도 만져보려고 그러고 이제 좀 가까이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그 너무 이렇게 저기 뭐야 딱딱하게 대하니까는 이제 나중에 그러면 뭐 이러고서는 이제 뭐 좀 따지는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격이 조금 급하고 저도 좀 그래. 그래서 거기서 제가 화를 냈죠. 이거는 아니다. 뭐 왜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문을 깡 닫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인도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그 저소득 국가이기 때문에 월급이 작았어요. 엄청. 거기는 그 아직 그 후진국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은 왜 저 그 뭐 있잖아요. 왜. 네. 저소득 국가라고 그렇죠.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비서로 취직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참 월급이 많았는데 여기는 그때 참 적었어요. 네, 아무튼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있기가 이제 좀 불편해진 거예요. 그 이제 그 대사님한테 영어를 못하는 것도 그렇고 이 남자 상무관이 이제 자기 부인이 이제 그 저기 그 인도에 들어간 사이에 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좀 그러려고 그러는 게 거기다가 이제 또 월급도 적고 그래서 이제 1년이 이제 딱 넘었는데 만 1년이 됐는데 이제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뭐 이 자격증 가지고 취직해서 여지껏 벌어먹는데 여기 아니면은 내가 뭐 딴 데 못 가겠냐 그래가지고서는 나오면 이제 그러니 이제 그 좀 뭐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나오면서 문을 꽉 닫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저도 뿔이 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안 나가겠다고 안 나갔더니 한 달을 갖다 저를 기다리더라고요. 나오라고. 근데 우기고 안 나갔어요. 난 딴 데 취직하겠다 이래갖고 취직이 또 됐어요. 근데 그 인도 대사관이 그 사직동에 그 박근혜 그 친정집이 그 사직동에 있었는데 인도 대사관이 거기 있을 때 제가 취직을 했어요. 근데 한남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저도 한남동에 이사 오자마자 이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만뒀는데 그 한남동에 한수제약이라고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비서 겸 타이피스트를 뽑는다 그래서 저기 응모를 했는데 저기 뭐야 그 총무과 그러니까 한수제약이에요. 그 이제 뭘 만드냐 하면 홀수라고 목에 이렇게 그 하는 그 홀수라는 그 약을 제조하는 그 벤처 그 독일하고 우리나라 한독의 이제 그 한독약품 이사님이 이제 사장님으로 오시라 거기 회사에 이제 그 영업부 파트도 이제 있고 그런데 이제 총무부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비서로 들어갔어요. 총무부장. 네, 이제 면접 봐가지고요. 들어갔는데 그 총무부장이 이제 그 영어를 잘하세요. 그 외대 영문학과를 나오셔서. 근데 저하고 동갑이세요. 근데 이제 키도 크시고 이제 그 개인적인 걸 얘기를 하자면 키도 크시고 그런데 이제 그 좋은데 사람이 너무 이렇게 그 손바닥을 비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회사 사내에서 소문이 났어요. 손바닥을 너무 비벼가지고 손금이 없어졌다. 이제 그런 말이 날 정도로 저기 외국인 독일에서 오신 외국인이 부사장 직책은 부사장이지만 한국 이제 한독약품 이사님이 사장님이시고 이제 그 저 독일 외국인이 이제 부사장이지만은 실제로 실권은 이 부사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 이제 그 총무부장님이 인사부장 겸 총무부장님이신데 영어를 잘하시니까 직접 총무니까 우리 회사 전부 그때 1, 2, 3층까지 있었나 그랬는데 직접 그 저기 뭐야 부사장하고 직접 이 저기 뭐 인사 문제라든지 그래서 총무부장이 이제 비서를 하니까는 우리 총무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무과에 이제 과장님, 부장님이시고 나는 이제 타이프 치니까 그분이 저한테 일부러 저녁 때 늦게
타자 칠 거를 줘요. 딴 사람들 퇴근 다 하고 나면은 이거 일을 하게끔. 일을 시키고서는 이제 퇴근하자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이제 언니가 이제 강남 무지개 아파트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집이 이제 그 근처였었는데 이제 그 총무부장이 차를 이제 태워다 주는 거예요. 집에까지 퇴근을 시키면서. 이제 뭐 그러더니 이제 점점 저한테 막 노골적으로 저하고 동갑인데도 혼자 사는 거 알고 이제 어떻게 자기 애인이 되어달라. 이제 그러고선 사람들이 손을 하도 비벼서 손금이 없다고 이제 그런 소문도 났으니까 이 사람이 인격으로는 많이 무시를 당하는 거죠, 회사에서. 이제 그 영업부 이제 남자 직원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이제 각마다 여직원도 하나씩 있었고 교환도 또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절 갖다가 이제 이렇게 늦게까지 시키면서 가서 이제 저녁도 먹이고 뭐 이제 차도 마시고 집에 태워다 주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가까이 하는데 제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성으로는. 그랬더니 그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우리 그 총무 과 안에 이렇게 그 방탄 유리로다가 이렇게 그거 이렇게 거기 들어가서 사적인 얘기하면은 바깥에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유리로다가 이거를 만들어 놓고 저를 그리 불러라고 불러가지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막 저한테 그 애인이 돼달라고 뭐 이제 그러는데 제가 끝까지 노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그 아주 섬뜩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말이 안 들으니까는 근데 교환이 있는데 그런 그 교환 애들은 이 총무부장이라니까 막 그냥 뭐 아양을 막 떨고 막 그러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그 할 수 있는 제 그 기술로다가 이거를 하는 거니까 나는 여기 아니래도 어디든지 이것만 있으면 가서 한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뭐 사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뭐 여기 붙어 있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뻣뻣하게 끝까지 그랬더니 저를 갖다 잘랐어요. 어떻게 자르느냐 하면은 그 월급을 올려주고 이러는 데서 그 외국인 부사장이 이런 건 다 이제 실권이 있으니까는 하는데 저를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 잘렸어요. 이제 그만뒀어요. 거기서요. 한 1년인가 뭐. 그럼 결국 본인이 퇴사한 게 아니고 잘려서. 네네네. 잘려서 나온 거죠.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 이제 그 영업부에 있는 미스 한이라고 있었어요. 그 여의도 사는 이제 미스 한인데 전화가 왔어요. 언니. 이제 한 부장이 그 사람이 한 부장이었거든요. 승희 한이었어요. 한 부장이 언니를 자르더니 인가응보라고 잘렸어. 황 부장도 아니 한이 아니라 황이네. 황 부장도 잘렸어 그러더라고요. 그 제3자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언니를 자르더니 예, 그러니까는 예,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억지로다가 나를 이제 그 잘랐다는. 그럼 그 총무부장도 잘렸어? 그렇죠. 저 자르고 나서 6개월인가 안 돼가지고 잘렸대요.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미스 한이.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강남에 있었으니까, 왜냐면 아들이 이제 서초동에 이제 무슨 무슨 고등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제가 이제 압구정동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황 부장이 길거리에 그때는 회사에서 차도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두니까 차도 없으니까는 위에 이제 가다마의 웃도리를 이렇게 탁 걸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걸 봤어요. 저는 이제 그 압구정동에서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은 황 부장은 걸어가고. 그런 적이 있어요. 만났네, 그럼? 아니요. 간접적으로 만난 거지. 봤죠, 그냥. 보기, 서로 이렇게 뭐 본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대낮에 이렇게 웃돌이 이렇게 걸치고 지나가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예, 왜 그게 이제 소문이 났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음모를 꾸민 것 같아요. 저를 납치해가지고, 어느 여관방에 데려다 놓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걸 갖다가 막 그냥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교환이 막 이렇게 짜고, 홍부장이 교환하고 막 짜고,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거 지금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그냥, 네, 그런 일을 혼자 살다 보니까, 그렇지, 혼자. 예, 지금 두 번째 이런 거를 지금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당했죠. 네, 2020년도에, 예, 방통대학을, 법학과를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은 이제 처음 들어간 겁니다. 네. 이제 검정고시만 이제 그 70년대 중반쯤 한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계속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88년도까지 직장 생활을 이제 하면서 있다가 이제 그 법학과를 입학하셔가지고 네. 지금 영문 또 공부하신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2020 학번이니까는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 대학원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2대1로 그 비율에서 떨어졌어요. 그 이제 내년에 다시 도전할 생각이에요. 그러는데 그게 올 가을에 신청을 해야 내년에 이제 봄부터 이제 입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여기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럼 올해 한 해는 뭐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동안 딕셔너리로다 영어 공부를, 단어를 엄청 많이 알아요. 그래서 영문과를 들어갔죠. 근데 이제 그 문법이 약해서 단어는 좀 많이 알겠는데 문법을 모르니까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영문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갔습니다. 자격증이? 자격증은 이제 60년대 말에 이제 텔렉스 오퍼레이터 자격증 따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이제 말경인가 한식 조리사 자격증 따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따고, 운전면허증 따고 또 뭐가 하나 있나? 4가지인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는 53살에 땄어요. 53살에? 네. 자격증 4개네, 그럼. 네네, 4개입니다. 이제 일찍 사별을 제가 남편이랑 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한테는 다른 엄마가 있으면 되지만 아들들은 아빠가 계셔야 그 관계가 되는데, 그렇게 아빠 없이 그저 그냥 이렇게 자라게 한 게 아주 제일 내가 아주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고 죄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마저도 안 드린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내년에 대학원 들어가면은 뭐 한 3년은 대학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를 공부하게끔 허락해 주시면은 3년 공부를 하면은 이제 그 사이에 방통대에도 로스쿨이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까지 그게 안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못 배워가지고 이 제천에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제가 돈을 거기다가 빼앗겼다 그럴까. 아무튼 불법 위법한 행위자들을 만나가지고 뭐 사기 같은데, 사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첫째는 제가 무식해가지고, 예, 내 맘만 믿고 그쪽에서 욕을 하면 그거를 증거로 남겨놔야 되는데 그런 걸 없이 내 맘만 믿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줬어요. 예, 그래갖고 돈도 거기다가 제 생돈을 5,500만을 들여놨는데, 이제 그런 것도, 그리고 일해준 것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왜 그랬느냐, 중개보조원이 있어요. 그 중개보조원이 제가 일한 거를 지가 일했다고 그러고, 계약서를 이제 저는 안 쓰고 일만 했더니 이제 돈을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써내야 증거가 되니까 계약서를 써내는 중개보조원은 이 토지매매 계약서를 쓰지 못하게 중개업법에 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써내가지고 돈을 이렇게 다 받아갔어요. 싹 2억 원을. 그러고서는 이제 저하고 같이 하면서는 이제
같이 일을 했으니까 나누기로 했어요. 일단 6대4로 제가 6이고 그쪽이 4인데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안 주기 위해서 나한테 그거를 해지를 했대요. 법적으로 해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약정을 해지를 했다고. 그래서 못 준대. 근데 그 해지했다는 거가 사실이 근거가 없는 건데 그렇게 꾸며가 거기 뭐야 그 증인으로다가 이제 그 한 사람 세워가지고 말을 그렇게 그런 말을 묻지도 않았고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었는데 이렇게 꾸몄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검사 출신 변호사래요. 그러니까는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은 말이지만 까만 것도 하얗게 한다고 희귀한다고 예 그런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그렇게 그거 증거를 만드는 거예요. 해지를 했다고 예 그러면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법적으로 다 그쪽에서 주장을 하니까는 주장하는 사람 편들잖아요. 법은요. 근거를 대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수급자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급자입니다. 없이 살다 이제 돈 다 거기다가 이제 예 일해준 것도 못 받고 몇 년 동안 일해준 것도 못 받고 투자한 돈도 못 받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아무리 그래서 제가 이제 법 공부를 특히 했습니다. 그래서 법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는 쟤네들이 맨 거짓말이고 불법이고 위법하고 법 몇 조문에 이거는 예 그 어긋나는 일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응을 이제 못한 게 제 잘못이죠. 제가 무식하고 혼자니까. 근데 그쪽에는 장모, 사위 동생, 이 장모의 아들이 변호사예요. 그래갖고 이 변호사가 또 자기 사무실에 변호사를 또 데리고 왔어요. 5명에다가 나 중개보조원이 나하고 6대4로 나누기로 한 중개보조원이 또 제천 본토배기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가 객지예요. 2008년도에 와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정말 이렇게 혼자서 있다 보니까 많이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그래도 제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네끼리 대한 대여섯 명이 짜고선 이렇게 절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짓밟고 불법으로다가 절 갖다가 그냥 아주 이렇게 비참하게 저는 자존심도 상하고 경제적으로도 그 몇천만 원이라도 지금 있으면은 제가 그 품위 유지비라도 쓸 수 있잖아요. 옷이라도 좀 새 옷이라도 좀 사 입고 그런 걸 전혀 못해요. 심지어는 먹는 것도 그렇죠. 예, 좀 이렇게 전략하고 아끼다 보니까 못 먹어서 이렇게 병이 나으려고 그러고 아프려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그거 법 공부하다 보니까는 너무너무 분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천 경찰서에 이거 고소를 하려고요. 증거는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고소를 하고 나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이제 검정고시자도 그 로스쿨이 뭐 지금 법 개정 중에 있다면은 네네. 그게 로스쿨이 되면은 네 그래서 도전해보고 네 도전해서 변호사 시험까지 봐서 예 그러니까 보고 싶다 자격증을 따고 싶다. 이전에 네. 검찰에 고발부터 해놓고 시작을 해요. 네 이제 그렇게 하려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시고. 네 네.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한 거고 혹시 더 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다시 날 잡아서 우리가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